2008년 전라북도의 한 주택가. 잠에서 깬 아내가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늦었어.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남편. 이불 위로 번진 대량의 혈흔이 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 아내. 아내의 옆에 누워 있었던 건 싸늘하게 굳어진 채 미동 없는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의 사후 경직 정도를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가 수시간 전, 즉 새벽에 살해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는 단 한 개. 피해자 흉부의 상처를 분석해 범행 도구를 추정하기 시작한 경찰. 범행 도구는 바로 낫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함께 잠자리에 든 부부 중 남편만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범인의 흔적을 쫓아 집안을 수색한 경찰은 창문 아래 남아있는 희미한 범인의 족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족적을 통해 범행 과정을 재구성한 경찰은 범인이 새벽에 창문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편만을 노린 원한 범죄인 걸까? 최초 신고자인 아내를 탐문한 경찰. 원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가 도대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남편이 벼랑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상황. 아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경찰의 눈에 띈 수상한 정황. 부부 생필품이 각 방에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한 방에선 피해자의 물건이, 또 다른 방에선 아내의 물건들이 발견된 건데요. 그간 각 방을 쓴 걸로 보이는 부부. 혹시 부부관계가 나빴던 건 아닐까? 수색 도중 서랍 속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 가장 수상한 건 아내의 사인과 도장만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내가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던 걸로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에는 아내 명의의 도장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남편과의 이혼을 원했던 건지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견디다가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이 건설업에 종사해 출장이 잦아 주말 부부로 지내왔다고 했는데요. 당신 일주일 있다 온다더니 빨리 왔네? 왜? 내가 일찍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워? 예전보다 빨리 왔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말이지. 너 행동거지 조심해. 어?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지? 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다 보니 아침에 불안했나 봐요.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사망할 시각에 그 어떠한 인기척이나 소리도 못 들으셨나요? 저 진짜 아무 소리도 들은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형사님. 피해자 사망 당시 옆에 누워있던 아내. 남편의 신음이나 인기척 등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녀의 말은 과연 사실인 걸까?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복원하기로 결정한 경찰. 그런데 아내에게 수년간 만난 내연남이 있었고 몇 달 전 관계를 끝낸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대방은 바로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의처증이라고 하셨는데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 한 거 알아요. 약 2년 전 회사 업무건으로 거래처 직원을 처음 만났다는 아내. 그런데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어느 날 거래처 직원이 집에 찾아왔단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결혼하시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예? 몇 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구애해왔다는 거래처 직원. 결국엔 아내 역시 점차 마음을 열었고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는 건데요. 남편이 한 번 출장 가면 오랫동안 못 보니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외도 직후 갑자기 방을 옮겼다는 남편.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왜 집을 옮기는 거야? 당분간은 너는 갑방 써야 되겠다. 나와. 뭔가 눈치챈 듯 아내를 멀리했단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혼만은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거래처 직원, 혹시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 여성분과 꽤 오랫동안 만나오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리 관계도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자는 문자를 받고 나서 저도 그냥 쉽게 포기했습니다. 망설이던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진술이 입수됩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으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충격적인 목격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여성의 문자를 받고 말없이 관계를 포기했었다는 거래처 직원. 여성의 또 다른 내연남을 봤던 겁니다. 남편한테 돌아가겠다는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새로운 다른 남자가 생겼던 겁니다. 여성의 또 다른 내연남이 피해자 사망과 모종에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직원의 진술. 거래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또 다른 내연남이 생겼고 그 내연남이 선생님 남편분의 사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기가 막혀서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남자가 저한테 보복하려는 수작이에요. 아내 그리고 거래처 직원 간의 진실 공방. 대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사건 당일 귀가하는 피해자가 보였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선 직후 황급히 뛰쳐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문제의 남성이 혹시 아내의 또 다른 내연남인 걸까? 그 여성분이 만났다는 다른 남자가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 맞습니다.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피해자의 오랜 친구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내의 또 다른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상황.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귀가한 직후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길래 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 뿐입니다. 사건 당일 아내와 대화 중이었다는 친구. 당신 무슨 일이야? 내일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옷 좀 챙겨놔줘. 당신 어딘데? 나 지금 집 앞이야. 집 앞이라고? 알았어 여보. 어떡해요? 저 안 그래도 맨날 의심하는데 일단 저기 좀 숨어주시면 안 돼요? 어떡해. 피해자가 아내와 자신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오해할까 봐 숨게 됐다는 건데요. 옷 좀 챙겨놔. 이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친구의 주장, 과연 사실인 걸까? 범행 도구인 낫은 범인이 가져온 게 아닌 피해자 집에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범인이 도주 중 버린 걸로 보였습니다. 형사님 여기요. 사건 현장과 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낫. 날 부위에 묻어있던 혈흔을 감식하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낫의 날 부분에 묻어있던 혈흔이 피해자 것으로 드러나 범행 도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이 손잡이를 치밀하게 닦아낸 듯 범인의 지문이나 땀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낸 범인.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낫을 해체한 뒤 재차 정밀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낫을 휘두를 때는 통상 날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날과 손잡이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잡이 겉면의 지문을 모두 닦아냈다고 하더라도 날과 손잡이 사이의 홈을 해체해 정밀 감식한다면 범인의 피부, 표피나 지문이 채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과 손잡이, 홈을 분리해 감식한 끝에 마침내 검출된 범인의 미세한 DNA. 단 한 명의 용의자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도구인 낫을 휘두른 인물은 바로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뭡니까? 제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관계를 끝냈지만 뒤늦게 거짓말임을 알고 격분해 복수를 결심한 범인.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뒤 공구함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서 부부가 잠든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을 덮어쓴 두 사람 중 누가 아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윤곽을 보고 아내로 짐작되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찍은 건데요. 하지만 아내가 아닌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눈먼 흉기를 휘둘러 죄 없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만 범인.
힘껏 움켜쥐고 휘두른 그날의 사리가 자신의 삶마저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습니다.